꼭 알아야 할 경제 이슈를 쉽게 풀어서 배달해드리는 시간이죠. 구독경제. 화요일에는 두 분의 경제 전문가를 모십니다. 최이배 전 의원, 김윤경 뉴스원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죠? 네. 네, 어느새 2020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경제를 글쎄 쉽지는 않겠지만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면 김윤경 기자는 어떻게 정리하고 싶으세요? 제 말을 좀 준비해 왔어요. 그러세요? 예, 네. 무풍지대. 무풍지대. 보통 무풍지대 그럼 바람이 없는 지대를 얘기를 하잖아요. 네. 저는 그냥 코로나 상황이 안개 같았다. 불확실성의 안개 무자에다가 그리고 또 팬데믹 때문에 바람이 많이 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풍자를 써서 그게 또 지대했다. 아주 컸다. 지대했다. 지대다. 안개와 바람. 어렵게 말해. 묘한 신조어네요. 네. 없을무가 아니라 안개무. 네. 예. 그리고 코로나 바람에 지대하게. 네. 최이배 의원님은요? 예. 뭐 익히 우리 한국 경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인데 양극화 심화. 양극화 심화. 더욱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부동산이니 주식이니 뭐 특히 주식은 오늘 또 최고가를 찍었는데 자산 가치는 올라가서 어떻게 보면 막 영끌을 해서 부동산을 사던 빚을 내서 투자를 하던 비투를 하던 뭔가 아무튼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은 자산 가치가 올랐으니까 불행 중 다행인데 지금 어려운 분들은 더욱 어려워지는 재난의 시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이 부분이 큰 더 문제이고 이 상황에서 오늘 뭐 저희가 재난지원금 얘기할 텐데 그렇죠. 정부가 굉장히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이 온 국민이 고생한 2020년 좀 빨리 지나가고 가장 고생하신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이 좀 내년에는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20년이 지나가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나아지면 좋겠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참 아니라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양극화 심해지고 있고 특히 자영업자라든지 소상공인 또 특수고용직 노동자, 예술인들, 뭐 구직자, 비정규직, 뭐 아닌 그렇죠? 너무 많죠. 여행업계, 항공업계. 뭐 읊다 보면 끝도 없을 텐데 그래서 지금 최이배 의원님 말씀처럼 3차 재난지원금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오늘 발표한 게 9조 3천억 원 또 내년 1월 11일부터 지급 이런 내용이죠. 네. 근데 일단 9조 3천억이 다 재난지원금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도 마치 막 굉장히 재난지원금 9조 3천억이나 과감하게 지급할 것 같이 하지만 막상 뜯어보니까 이게 2차 재난지원금보다는 규모가 크긴 하지만 아무튼 지금 소상공인 지원에는 5조 1천억 원, 그다음에 취약계층의 소득 안정자금, 긴급복지, 돌봄 부담 지원은 8천억 원에서 5조 9천억 원만 재난지원금이라고 할 수 있고요. 나머지 3조 4천억 원은 원래 예산 사업으로 하기로 했던 거를 아무튼 상반기에 좀 더 빨리 하겠다라는 거를 오늘 발표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 정부가 마치 재난지원금 발표하면서 이렇게 그 기존 사업 예산까지 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숫자를 부풀리게 하나. 오히려 국민들한테 이러면서 뭔가 신뢰감도 잃고 괜히 돈 주면서 욕 얻어먹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좀 그 내용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으니까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지원 받긴 하겠지만 턱없이 부족하시다라는 평가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전체 재난지원금이 지난 2차보다 크다 그러면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은 그럼 지난해보다 내가 더 많이 받겠네라고 기대하셨다가 실제로 그렇지 않는다면 오히려 실망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김 기자님 그러면 실제로 피해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어떻게 얼마만큼 지원을 받으시는 거죠? 일단은 이번 방역 조치 때문에 영업이 금지됐거나 제한됐거나 그런 분들은 그분들 중에 매출이 급감된 분들, 그러니까 그리고 연매출이 4억 원 이하인 분들에 한해서는 100만 원이 일괄 지급이 됩니다. 100만 원 일괄이요? 100만 원이 일괄 지급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PC방이나 또 뭐 미용실 같은 이제 영업이 제한됐던 업종들 있잖아요. 여기에는 100만 원이 더 추가로 지급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 영업이 금지됐던 업종, 노래방, 헬스장, 또 유흥주점 같은 데가 포함이 되겠죠. 이런 데는 이제 임대료를 보전해 준다는 명목으로 200만 원이 더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뭐 정리를 하자면 일반 업종에서 이제 매출이 감소된 부분 있는 분들은 100만 원, 제한 업종 200만 원, 금지 업종은 300만 원 이렇게 지급이 되는 것으로
지금 결정이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에서 볼 것이 애매한 보편을 했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애매한 보편. 예, 애매한 지급이다. 보편인데 이제 뭐 말하자면은 매출 규모를 따져가지고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식당인데 배달 서비스를 많이 해서 호황이었던 분들도 없지는 않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도 들어가게 되고 또 건물주, 자기 건물에서 자영업을 하신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임대료 부담이 적잖아요. 근데 임대료 보전 명목으로 100만 원이나 200만 원씩을 더 받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니까 애매하게 보편 지급을 해서 좀 덜 돌아가는 사람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구멍이 좀 생긴 것 같아요. 네. 다만 늘 그 부분은 보편이냐 선별이냐, 선별로 하다 보면 분류하는데 비용이 더 들어간다, 행정비용 더 들어간다, 이런 논란들 때문에 참 어려운 문제이긴 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일괄 보편 지급을 하고 나중에 뭐 재난소득세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잖아요. 과세 형태로? 예, 그런 과세 형태로 좀 돌려서 받는 게 그래서 재정을 보전하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생각을 좀 해요. 예. 최 의원님, 그리고 소득 감소한 특수 형태 근로자 또 프리랜서들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됐다면서요? 예, 이번에 이제 그 앞서 우리 김 기자님 말씀하신 이 소상공인 지원을 이제 버팀목 지원이라고 이제 그 이번에 했는데 여기가 280만 명이 이번에 이제 그 지원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2차 재난지원금을 했을 때 그 당시에 그 받겠다고 신청한 사람이 283만 명인데 그 중에 33만 명은 당시에 이제 조건이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제 거절당했고 그래서 그때 한 250만 명이 받은 거죠. 근데 이번에 280만 명으로 예상하니까 30만 명이 더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받은 분들은 이번에 거의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다 받을 것 같고 지금 이제 두 번째로 말씀하신 이제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나 프리랜서도 지난번에도 한번 이제 지급을 했었죠. 그때 이제 50만 원 지급했는데 그때 받으신 분들은 이번에도 역시나 다 받으실 것 같아요. 자격 입증이 되니까. 예, 그래서 한 70만 명이 받게 되는데 지금 이분들은 이제 특별히 심사 없이 50만 원을 일단 지급하고요. 근데 이제 신규로 한 5만 명 정도가 더 받으실 건데 이분들을 심사해가지고 지난번에는 못 받았으니까 이번에 받게 되니까 50만 원 합쳐서 이번엔 100만 원 지급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돌봄 서비스 종사자 9만 명에게도 50만 원씩. 그다음에 법인 택시 기사 8만 명에게도 50만 원씩.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한 5천억 규모의 지금 지원금을 이번에 주기로 한 거죠. 자, 그리고 임대료 깎아주는 자발적으로 깎아주는 소위 착한 임대인들에 대한 세제 지원 이것도 확대된다면서요? 예, 이게 지금 이제 깎아준 임대료의 50%를 세액 지원해 주는데 70%까지 하기로 했고요. 이거를 내년 6월까지 6개월간의 그 임대료 깎아주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세액으로 좀 그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민간에서도 열심히 지금 좀 자발적으로 진행되게 하려고 국가가 되게 캠페인을 많이 하고 있고 뭐 정부 공공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건물이나 여러 그런 가게들도 다 지금 이렇게 착한 임대료 이 동참을 해서 깎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많이 더 확산되기를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김 기자님 앞서도 뭐 애매한 보편이다 이런 말씀 주셨지만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긴급하게 정말 응급한 어떤 수혈 정도는 될지 모르겠지만 피해 보전이나 영업소출 보전은 턱도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대출이나 이제 융자 프로그램이 조금 있습니다. 예. 빌려주는 돈이 있는데 기존의 그러니까 집합 제한 업종에 해당이 되면은 기존에 받았던 거와 상관없이 최대 1,000만 원까지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18일부터 보증료율도 조금 그 인하를 해주고요. 금리도 좀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금지업종 10만 명에게는 1.9% 저금리로 1조 원까지 그 투입이 되고 또 제한업종에게도 2 내지 한 4% 정도의 금리로 3조 원이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그 뭐 은행이 전산 구축 같은 실무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 달 18일부터 적용이 되고요. 그 전에 이제 신청을 하신 분들은 아까 12개 그 지방은행이나 시중은행에 가시면 되고 5개 은행 정도는 또 비대면으로 해서 혼잡도 줄이는 그런 걸 마련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갑자기 금융대출 지원이 몰릴 텐데 이 비대면
창구를 좀 더 많이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추가적인 대책들 뭐 여러 가지가 있던데요. 혹시 꼭 우리 청취자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몇 가지만 좀 더 소개를 해주시죠. 일단 폐업하신 분들도 지원금을 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폐업하신 소상공인 16만 명을 대상으로 지금 이제 50만 원씩 지급하는 것을 또 예산을 만들어놨고요. 네. 또 이제 이런 분들이 뭔가 이제 뭐 취업을 위해서 교육을 받거나 뭐 이런 거를 하겠다라고 이제 하시면은 전환 교육이나 취업 장려 수당으로 최대 100만 원, 그다음에 재창업을 하겠다라고 또 이제 하신다고 하면 그때는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하기로 했는데 이거는 이제 뭐 새롭게 한 건 아니고 원래 작년 예산 심사할 때 들어갔던 그 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좀 빨리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폐업자에 대한 지원도 있다는 말씀 주셨고요. 자, 이번이 3차 재난 지원입니다. 그 총 규모가 9조인지 5조인지 그건 뭐 최 의원님 말씀처럼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긴 하지만 충분하다는 말씀은 아무도 안 하실 것 같고 그러면 후에 다시 4차 재난지원금도 있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 우리가 이렇게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이 돼서 이렇게 뭐 업종이 그러니까 그 영업이 제한되고 금지되고 하는 경우에는 또 다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2016년도에 조선업종 되게 힘들어가지고 대우조선해양이 그때 이제 그 국민의 혈세가 굉장히 많이 투입됐는데 그랬죠. 그때 15년부터 17년까지 7조 원이 들어갔어요. 그 한 회사를 살린다고. 그러니까 기업 하나 살린다고 7조 원을 부었는데 솔직히 지금 이 재난지원금 규모로 따진다면 지금 300만 명이 넘는 지금 소상공인과 뭐 프리랜서 등을 지원한다고 하면서 지금 5조 9천억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큰 돈은 아니었다. 그래서 정부가 좀 더 상황을 봐서 과감하게 지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계속 지금 현장에서는 이게 신속하게 지급되지 않는다고 이 기준이 과연 공정하냐 뭐 이런 얘기들이 불만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조금 현장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했던 얘기들을 더 많이 좀 들어보고 3차 재난지원금 할 때는 정말 신속하게 그리고 뭔가 현장에서 불공정하다라는 그런 불만이 생기지 않게 받는 분들도 마음이 좀 더 편하게 그렇게 좀 하는 정부의 좀 세심한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금 직장인들이 소외되는 부분이 없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직장을 갖고 있다가 실업자가 되거나 혹은 또 이제 무급휴직에 들어가거나 월급이 줄거나 이런 분들도 사실은 자영업자만큼이나 또 어려운 사정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4차 재난지원금을 할 때는 그런 부분이 이제 불공정하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맞춰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백신 개발이나 치료약 투입 시기가 언제냐에 따라서 그다음에 사회적 거리두기 말씀을 주셨지만 어쨌건 영업 제한을 하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한 피해 보상 형태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4차 재난지원금이 만약에 투입된다면 그때는 최이배 의원님이나 김연경 기자님 말씀처럼 일단은 신속하게 미리 준비를 다 해놨다가 그리고 현장에서의 아쉬움, 답답함, 불공정성 시비 없도록 해달라 이렇게 주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어제부터 사전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구직 촉진 수당 지급. 이 제도도 이제 1월 1일부터 실제로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 김 기자님 이거 소개 좀 해주시죠. 일단 그 저소득 구직자 분들 대상이 돼요. 그래서 월 50만 원씩 최대 300만 원, 그러니까 6개월까지 구직 촉진 수당을 지급하는 국민 취업 지원 제도가 이제 사전 신청을 받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앞서서는 재난지원금은 애매한 보편을 하려다가 조금 디자인이 잘 안 된 경우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애매하게 선별을 좀 했어요. 이번에도 애매한 선별이에요. 이거 너무 평가가 들어가는 것 같기는 하지만 가구 소득이 그러니까 중위소득의 50% 이하여야지 되고요. 재산을 갖고 있으면 3억 원 이하여야 돼요. 근데 이제 자영업 하시다가 폐업하신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매하게 소형 주택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그게 3억 원이 넘어가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또 가구 소득이 중위 소득의 50%여야 되는데 지금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중위 소득이 400
87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4인 가구가 244만 원 이하를 벌어야지 돼요. 아하. 그런 경우가 해당이 되니까 상당히 정말 저소득 구직자들을 위한 네. 그런 제도가 되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기는 하고요. 네. 물론 이제 청년에 대해서는 또 이 취업난을 고려해서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120% 이하로 제한을 하는 그런 묘를 보이기는 했지만 네. 많은 분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하. 그렇다는 점에서 좀 애매한 선별, 애매한 조건을 좀 걸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것도 역시 충분하게 지급을 하고 지원을 하고 나중에 이제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세제를 두면 좋지 않겠느냐. 네.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좀 그런 디자인이 아쉬웠다는 생각을 좀 해봐요. 네. 이 제도가 이제 우리가 취업에 대한 그 촉진을 위해서 여러 제도가 있었는데 그걸 하나로 다 묶었어요 이번에. 예. 그래서 이게 2020년에 올해 7월부터 이제 처음 시행된 건데 지금 올해는 이거를 한 6,700억 정도 예산을 잡아놨다가 네. 지금 내년에는 이제 1년치니까 지금 6개월치로 6,300억 잡았다. 올해는 이제 그 2배 정도 되는 1조 3천억 정도로 잡아놨는데 솔직히 이게 얼마나 지금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 지급이 됐는지를 아직 평가를 못 해봤어요. 그래서 네. 이거는 아무튼 좀 평가를 하고 만일 지금 불용이 난다면 그러니까 쓰이지 않았다면 지금 이런 까다로운 조건을 좀 더 확 열어서 아하. 보다 많은 분들이 네.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급하게 빨리 필요한 분께 지급되어야 한다 이런 원칙을 말씀 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눈에 띄는 기사가요. 오늘부터 배달 앱으로 음식을 4번 시켜 먹으면 10,000원을 환급해 준다. 이건 좀 간략하게 예. 의원님 소개 지금 뭐 많이 알려진 배달 앱 등을 이용해서 주문을 할 때 이제 4번 이상 주문을 하면은 그것을 누적된 것을 이제 확인해 가지고 네. 이제 아무튼 이렇게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서 소비 쿠폰 발행한 것을 이제 10,000원을 돌려주겠다라는 건데요. 예. 지금 배달 앱들이 너무 잘 되고 있어서 예.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이 나오긴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아무튼 자영업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소비 진작을 위해서 혜택이 갈 수 있게 하는 제도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올해 두 분과 함께하는 마지막 구독 경제 여기까지고요. 내년에 조금 더 희망찬 소식으로 좀 예.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올 한 해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내년에 고맙습니다. 뵙겠습니다. 네, 내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